청 프랑스 전쟁과 고문도 사건, 청불 전쟁. 청불 전쟁의 주체인 역사 속의 청이란 청지역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서 황제가 되신 분이 인조대왕으로, 이분의 봉지가 청주에 있었던 성인 청성으로, 그래서 인조대왕이 개국한 조선의 중앙 왕조의 국명이 청나라였는데,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이러한 청조선을 근대사에 등장한 동학혁명의 진압군인 차이나 해안가의 외놈인 도인 만청 등을 청국으로 조작해서 역사 주장에 이용 삽입했던 것입니다. 갑신정변에서도 등장했던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동시대에 등장하는 청프랑스 전쟁의 무대 베트남과 조선과 영국의 충돌인 고문도 사건의 무대는 신기하게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어디였는지 추적해 봅시다. 동일한 전쟁을 하나는 청프랑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차이나와 프랑스 역사에, 또 하나는 한국사의 고문도 사건으로 조작이입했던 것입니다. 가로 아는 저자의 의견입니다. 청불 전쟁이라고도 한다. 이 전쟁에서 중국의 근대화 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중국 남부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취되었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주요 보령이었던 베트남을 잠식해 들어가 1880년경에는 코친 차이나로 알려진 남부의 삼성을 장악하고 있었다. 1880년대에 들어 프랑스는 하노이와 하이퐁에 군대를 유도시켜 북부 지역의 점령을 시도했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은 군대를 더욱 늘려 파견하고 프랑스와 잇따라 국지전을 벌였다. 1882년 중국의 대신 이용장은 이 지역을 두 나라의 공동 보호령으로 삼는다는 조약을 프랑스와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본국은 이 조약을 거부하고 추가 병력을 북베트남으로 보냈다. 그동안 중국 정부 내에서도 주전파가 부상하여 청조의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비를 강화했음에도 중국군은 1883년 프랑스군에게 순식간에 패배했다. 당황한 청은 새로운 타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홍장은 근대사의 동학혁명을 진압하고자 등장한 영국의 앞잡이인 차이나 해안가에 변발한 만청, 단련인 일제자경단의 세력으로 이 이홍장이 청조선의 대신인 양 조작, 삽입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베트남 통킹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상권이 인정되고 이 지역에서 중국군이 철수하며 북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권익이 인정되는 대신 중국은 배상금을 일체 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리프르니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잃지 않으려는 주전파가 우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이 다시 벌어졌다. 상기의 리프르니에 협약이 조작 삽입이라는 증거는 조선은 개인 신분인 대신 이용장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전파의 지도자인 장기동이 육군의 지도 주의 책임자가 되어 중국 남부를 침입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해오던 프랑스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해전에서 프랑스군은 11척의 기선으로 구성된 중국의 신식 함대를 격파하고 중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지은 북조 대조선소까지 파괴했다. 1885년 중국이 리프르니에 협약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조약이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베트남이란 박토의 남쪽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리는 통상 배달민족이라고 지칭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밝은 양달의 박달 문화로서 배와 배, 보, 파, 파르, 푸르, 박 등은 서로 통하는 글자입니다. 프랑스의 프랑, 푸르, 파리, 파르는 파, 박인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에서 유래된 국명입니다. 베트남 지명을 접할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하롱베이와 호치민시입니다. 하롱의 의미는 하룡입니다. 용이 내려온 곳이라는 의미로 음과 의미가 정확히 우리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의미가 국부인 호지명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주 베트남 언어와 우리말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호치민이 죽을 때까지 몸에 품고 있었다는 책이 다산 정약용의 목미심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호치민이 중원에서 건너간 인물이 아닐까 상상하곤 합니다. 베니스, 배는 박, 밝은, 니스는 이스의 박, 외양, 외지로, 외놈이란 외땅의 놈도 되지만 중심, 중원의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오그라드, 배는 박, 밝은, 그라드는 고르터입니다. 티베트, 티는 트터 땅이고 베트는 박터,
밝은 터입니다. 티베트와 베트는 동일한 말입니다. 이곳 박터의 남쪽이 베트남으로 관중 지역의 지명이 현재의 동남아 베트남으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북 방향에 운남성에 있으며 운남의 실제 위치는 우리 역사 속에 신시계천의 무대 전조와 왕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이동한 세력이 건국한 동이가 현 차이나의 운남인 보이시에 있었습니다. 청불 전쟁이 있었던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군명 영주는 영주산인 한라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신증에 금항로 객간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누정에 금항로 객간의 동북 모통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부와 경상도 대구가 동일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전라도 고부가 관중 안에 한라산 지역에 있었던 옛 제후국 노나라의 곡부라고 했습니다. 대구와 대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불전쟁이 있었던 안남이 바로 관중의 북경 대도였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현 동남아의 베트남에 이입된 것입니다. 이제 반도 역사의 고문도 사건을 살펴봅시다. 대원군 집권 이래 수차례나 수호 통상을 요청해온 러시아는 조선이 구미 제국의 문호를 개방하자 반러시아적인 청나라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조선 정부의 직접 외교활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1884년 6월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관의 서기관 베베르를 조선에 파견 멜렌도르프의 알선으로 7월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베베르의 노련한 외교활동으로 갑심정변 후 지나친 청나라의 간섭에 반발을 느껴오던 조선 정부 내에 친러 세력을 부식했다.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을 무렵인 1885년 3월 영국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군과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전투를 개시하자 조선에서도 양국의 충돌 위기가 예상되었다. 이때 러시아의 영웅만 점령 계획설이 나돌면서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책으로 거문도 점령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천년의 요항인 거문도는 대한해협의 문호로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현재 반도의 영흥과 거문도는 상당히 먼 거리로 세력들이 충돌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영흥과 거문도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관중 안에 있었습니다. 1885년 2월 29일 영국 동양함대사령관 도엘 제독은 영국 동양함대 소속 군함 3척을 건드리고 일본 나가사키 항을 출발, 다음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영국군은 영국기를 개항하고 섬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영을 건설했으며 항내에는 수레까지 부설했다. 거문도 주둔군의 숫자는 200에서 300명에서 700에서 800명으로 증가했고 군함의 숫자도 5에서 6척에서 10척으로 증가했다. 외교 교섭. 영국 정부는 3월 3일 청나라와 일본의 거문도 점령 사실을 통보했으나 영국의 정식 통보가 통리 아문에 접수된 때는 거문도 점거 1개월 후인 4월 6일이었다. 영국 측이 조선에 통보한 공식적인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변을 막고자 잠시 거스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해공기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책이었다. 점령 초기 청은 러시아에 대한 방비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은근히 인정했다. 영국은 당초 청나라와 교섭하여 거문도를 조처할 계획이었으므로 3월 14일에 거문도 협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양 대신 이용장은 이 사건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조선 내의 영토 점령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국제 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영국의 거문도 조처에 반대하면서 조선 정부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로 있었던 조선 정부는 우선 거문도 현지의 실정을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사 당상 엄세영과 외교협판 멜렌도르프는 4월 3일 정여창과 함께 거문도에 도착, 점령지 함대 사령관에게 점령 이유를 희책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나가사키로 가서 영국 측과 외교 교섭을 추진했다. 한편 영국도 서울주재 영국 총영사 에스턴을 통해 협상을 제의했다. 즉 거문도를 영국의 급탄지로서 임차 교섭을 하되 금액은 1년에 5천 파운드 이내로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거문도 점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과 동시에 4월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영국 러시아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8월 2일 아프가니스탄 협정에 조인되자 영국은 고문도 점령의 명분이 없어졌다. 영국 해군도 고문도가 군항 내지 급탄소로 적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무성의 정치적 타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청나라는 10월 5일 영국 공사관에 러시아 측에 보증을 연달하고 영국의 고문도에서의 철수를 촉구했다. 주청 영국 공사 웰시함은 11월 24일 청국 정부에 12월 23일 조선 정부에 철수를 통보했다. 영국이 고문도에서 완전히 출사한 것은 1887년 2월 5일이었으며 22개월간 검거한 뒤 철수한 셈이었다. 고문도 사건은 당시 세계 도처에서 대립하던 영국과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상호 간의 정치적 대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조선 정부는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극도의 허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서구 열강의 문호 개방의 요구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사건 해결의 중개 역할을 했던 청나라는 이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더욱 내세우고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상기에서 고문도, 영흥, 블라디보스톡, 나가사키, 아프가니스탄이 모두 지척의 거리에 있었던 것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문도 사건을 대할 때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현재의 고문도가 급탄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거 전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왕이면 내륙에서 급탄지를 운영해야지 섬에, 그것도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급탄지를 왜 마련했을까요? 현 조작된 고문도에 항구도 없고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이러한 조작된 역사적 사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 지명 이입된 반도의 고문도에다가 탄광의 땅굴 몇 개 파놓고 조작된 역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현재의 고문도에다가 탄광을 건설하겠습니까? 실상은 실제의 고문지망은 내륙이었고 또한 천하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급탐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장소의 배치가 화려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의 반도로, 반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실상은 두 지역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조작되지 않은 러시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러일 전쟁편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에 경천 동지할 애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소세 동점의 시기에 러시아가 조선에 등장해서 조정이 있었던 서울을 근거지로 세력을 구축했던 것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블라디보스토크, 불나는 브라브루 브리브리 부도, 디는 트터 땅이며 보는 배 박이고 토는 트터 땅이며 그는 샤카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의미는 정확히 브리부도의 박터인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상기의 지명 중 러시아가 진출하고자 했던 영흥과 거문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영흥, 신중 동국 여지스남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흥의 군명 박평이 바로 한양장안의 중심 박토로 블라디보스톡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거문도는 현재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문도가 위치한 곳이 현재의 남해 바다로 남해의 지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입됐던 것입니다. 경상도 남해의 건치 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이었다. 신라 신문왕이 처음으로 전야상군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본주 태종주의 하동과 합쳐서 하남현이라 일컫다가 뒤에 다시 하동현을 설치하고 진주 김양 부국을 내속시켜서 해양현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남해를 하남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하남이란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의 남쪽인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며 청하란 관중에 흐른 청천강인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러시아 세력이 있었던 영흥, 블라디보스톡, 영국의 집단지 고문도가 모두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였을까요? 푸가니, 프라, 피라, 파리는 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도 관중의 박토였습니다. 천천히 어떻게 역사가 조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